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스쿼트의 깊이가 중요하죠. 스쿼트 할 때 보통 본인은 이제 많이 내려갔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렇게 내려간다든지, 그리고 더 많이 내려가 보라고 하면 허리를 막 굽혀가지고 막 이렇게 내려가고 이런 동작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쿼트의 깊이라는 소리는 무조건 많이 앉는다 이게 아니라 허리가 최대한 보호가 되는 범위 내에서 고관절이 어디까지 가동할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고관절이 가동이 안 되면 고관절이 움직이다가 보상해서 허리 보상으로 이제 연결이 되죠. 그렇게 되면 동작을 하다 보면 고관절을 통해서 하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허리가 계속 굴곡 신전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그럼 이제 허리가 굴곡 신전 계속 하니까 어떻습니까? 허리나 복부 주변이 뭔가 불필요하게 긴장이 더 커지게끔 되겠죠. 그래서 되게 심플하게 이 사람이 지금 고관절의 가동은 어디까지인지를 먼저 찾아볼 겁니다. 자, 네발기기 자세로 먼저 해보시고요. 자, 네발기기 자세에서도 여기도 이제 무릎의 넓이가 아까 스쿼트 넓이가 되겠죠. 아까 이분이 좀 보폭이 좀 컸기 때문에 그 정도로 좀 넓게 한번 벌려 보시고요. 발도 아까 좀 넓게 벌렸으면 일부러 그 정도 상태로 넓게 좀 가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개인차가 있겠지만 이제는 허리 쪽이랑 골반의 이 부분을 이제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분이 자, 허리를 최대한 이 형태를 유지를 한 범위 내에서 천천히 이제 앉아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다시 돌아오시고 어디까지인지 본인이 알면 가다가 딱 멈추죠. 근데 보통 잘 모르는 경우에는 자, 앉아보세요라고 하면 시작부터 허리 굽히고 막 이럽니다. 그리고 이제 잘 가다가 갑자기 굽혀지거나 혹은 자, 회원님 허리가 너무 많이 말렸습니다. 조금 이제 중립으로 조금 더 펴서 하세요라고 하면 오히려 더 과신전을 막 시켜버리죠. 다시 앉아보세요. 앉으면서 과신전을 해서 허리를 막 꺾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케이, 천천히 돌아오시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갈비뼈가 열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리가 이렇게 약간 오목한 커브가 있죠. 오목한 커브를 유지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이 커브가 유지되는 범위까지 동작을 반복을 하실 겁니다. 다시 천천히 앉아보시고 이 부분만 이제 접는 거죠. 스쿼트랑 똑같습니다. 스톱. 다시 이제 여기서 보상이 조금 생길 것 같은 범위에서는 조금씩 움직여 보시고요. 제가 손을 이렇게 대놓으면 허리가 움직이는지 느껴지죠. 오, 깊이 많이 내려갑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면 다시 돌아가시고 올라갈 때도 중요하겠죠. 올라갈 때도 허리에 또 굽힘이나 이런 게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앉으시고 오케이, 다시 올라가시고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동작을 해서 스쿼트의 깊이를 인식을 하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동작을 이렇게 내려갈 때 자기가 생각보다 이 고관절의 깊이가 많이 깊다라는 것도 인식을 해야 되고 내려가는 범위 내에서 허리가 보상을 하는지도 스스로 이제 느껴볼 수 있어야겠죠. 그럼 이걸 통해 가지고 아까 전에 했는 걸 토대로 다시 해보는 겁니다. 일어나서 자, 그럼 이제 앞에 이제 발 넓이를 했기 때문에 아까 했던 발 보폭을 찾고 금방 했는 것처럼 네발기기 자세처럼 이제 가보는 겁니다. 뭐 손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 여기서 네발기기처럼 이제 해보는 거죠. 자, 천천히 앉아 보십시오. 아까 허리 유지하고 고관절이 존중되는 범위까지 이제 갔었죠. 이렇게 가보는 거예요. 다시 올라오고 한 번 더. 근데 이걸 하면서도 허리가 과하게 꺾이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스탠딩에서 또 이제 서서 이제 잡으셔도 되고요. 오케이. 그리고 이런 게 조금 단점인데 엎드려서 하는 동작을 서서 하면은 이분이 좀 다르게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서도 이걸 해주셔도 돼요. 서서 아까 백워드 락킹을 하시면 되는데 자, 서서 벽이라고 생각하고 벽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딱 잡거나 아니면 앞에 뭐 봉 같은 걸 있으면 봉 같은 걸 딱 잡아놓고 하시면 돼요. 뭐 스미스 머신 같은 걸 이제 잡아도 되고요. 옆에 이제 헬스 머신들 뭐 많잖아요. 그런 것들 잡아놓고 이분이 이제 내려가는 거죠. 스톱 이렇게 멈추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골반을 최대한 후방경사 시켰다가 최대한 많은 걸 일부러 이게 굽히는 거죠. 반대로 펴는 거고 그 다음 다시 중립으로 찾아보시고 이렇게 찾아보시는 거죠. 스스로 중립이 어딘지를 찾게끔 하는 겁니다. 다시 천천히 내려가시고 스톱. 또 가서 굴곡, 최대 굴곡, 최대 신전, 다시 중립, 다시 앉아보시고 오케이, 다시 최대 굴곡, 최대 신전, 오케이, 다시 중립 오고 올라오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을 반복해서
이분이 스스로 자기 척추를 중립이 어딘지를 인식을 하게끔 도와주는 거고요. 혹시나 이제 스스로 찾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막 일일이 말을 하면 안 돼요. 더 마세요, 더 어떻게 하세요, 이거보다는 자기 스스로 계속 반복을 하면서 찾게끔 해주고, 이번엔 뭐가 좋았다, 이번에는 뭐가 좋았다, 그래서 다시 또 반복을 해서 또 스스로 찾게끔 하다 보면은 자기가 어떤 자세가 중립이구나를 인식을 하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하셔라 하도 알아서 중립을 찾은 상태에서 스쿼트를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이제 좀 나쁜 방향으로, 나쁜 자세로 스쿼트를 했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좋은 자세를 배워도 옛날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무한 반복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감각적으로 인식을 하게끔 도와주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자, 발 넓이로 베이스를 잡았고, 그 다음에 스쿼트의 깊이를 어디까지 가면 되는지 여기까지 했고요. 물론 이제 깊이도 고관절의 가동이 좀 더 좋아지면 깊이가 더 길어지겠죠. 이런 것들도 이제 다음 동작을 통해서 더 깊이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베이스를, 다리를 보폭을 통해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스쿼트 깊이를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앉는다 이런 느낌 때문에 자세가 이런 식으로 좀 상체가 많이 기울어지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척추는 수직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많이 세워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세우다 보면은 허리를 과하게 꺾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 아까 이제 앞 단계에서 이제 중립을 찾는 걸 했었죠. 그렇게 되면 내가 인식하고 있는 기울기보다 생각보다 깊지 않다라는 걸 또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척추를 또 세우세요 이런 거 이렇게 이제 그 큐를 주는 것보다는 자, 벽을 활용하시면 되는데, 자, 이게 이제 벽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냥 양손은 어깨에 처음 잡으시고, 자, 넓이는 똑같아요. 아까 전에 찾았던 넓이 가시면 되고요. 깊이도 아까처럼 가시면 되는데, 앞에 벽이 있으면 내려가다가 많이 기울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해보십시오. 앉으면서 하다가 이렇게 머리가 이제 벽에 박겠죠. 그러면 이분이 벽에 안 부딪히려고 하면, 자, 해보세요. 스쿼트 해보십시오. 안 부딪히려고 하면 생각보다 척추를 계속 세워야 돼요. 맞죠? 다시 올라오시고. 이거는 벽을 너무 가까이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좀 너무 내가 봤을 때 가동이 좀 더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 조금 더 앞으로 오세요 해서 벽과 더 가까이 위치를 두게끔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그냥 벽 앞에만 서도 사람들이 뭔가 이제 넘어질까봐 굉장히 의식을 많이 합니다. 전부 다 좀 많이 겁이 많으신지 그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앞에 두시고 하시면 되고, 너무 앞에 둬도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정 공간을 찾으셔서 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단계에서 이게 되면은 그 다음에 팔을 Y자로 오버헤드 스쿼트처럼 팔을 크게 넓게, 왜냐면 팔을 벌리게 되면 흉추의 가동이 훨씬 더 많이 나와야 되죠. 이때 자 해보십시오. 벽에 가까이 있고 벽에 이제 부딪히면 안 되겠죠. 최대한 이분이 흉추를 더 젖히게 될 겁니다. 오시고 다시 올라오시고, 충분히 잘 해내죠. 그러면 1cm만 앞으로, 자, 다시 갑니다. 출발. 물론 지금 제가 폼롤러로 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벽이 좀 흔들립니다. 그렇죠. 다시 올라오시고, 좋아요. 자, 가능하면 조금 더 앞으로 하는 거죠. 0.5cm 앞으로. 바로 옮기셨나요? 네. 다시 출발. 거의 막 벽에 쓸리기 직전. 그러면 생각보다 척추를 많이 세울 수 있습니다. 올라오시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지 베이스도 만들었고, 깊이도 인식을 했고, 그 다음에 척추를 세우는 것도 금방 이제 인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냥 금방 했던 거를, 벽이 있다 생각하고 스쿼트를 해보라고 하는 거죠. 자, 이쪽 보시고요. 자, 스쿼트 해보십시오. 그럼 이제 넓이, 깊이, 척추의 기울기, 여기까지 이제 하는 겁니다. 출발. 그럼 앞에 영상이랑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들 좀 차이가 있습니까? 척추가 조금 더 이제 세워질 수 있거든요. 다시. 오케이, 좋습니다. 내리시고. 자, 그리고 이제 한 번에 이런 단계를 다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인식을 그날 너무 많은 걸 배우시면 어려워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오늘은 이걸 통해서 스쿼트를 하고, 오늘은 저번 주에 이걸 했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으로 이것까지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적응을 하게끔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런 단계까지 갔으면 일부러 부하를 좀 이렇게 줘가지고요, 무게를 앞에 둬가지고 하면 상대적으로 척추는 더 세울 수 있겠죠. 자, 해볼까요?
가블리 스쿼트입니다. 자, 올라오시고요. 자, 무게가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세워줘도 넘어지지 않겠죠. 자, 출발 3번만. 그렇죠. 그러면 척추가 이제 거의 기울어는 정도가 처음에 비해서 많이 이제 적다라는 걸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척추의 기울기는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정도면 이제 끝났지 않았을까? 이거보다 이제 뒤에 나올 내용이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 나올 내용까지 합쳐가지고 스쿼트 단계를 조금 더 강화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